퀴즈 전문 채널 디에디트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어떤 게 1억 800만 화소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왼쪽. 엄청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정답 맞추셨나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1 울트라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비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신제품의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영상 못 보셨으면 여기로 가서 얼른 빨리 보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오세요. 네,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의 카메라에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 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서 3배와 10배의 광학줌이 되니까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야간 사진 잘 나오고 인물 모드도 잘 나오고 스마트폰 치고는 비교적 큰 센서를 탑재해서 그 덕을 톡톡히 본다는 느낌이었죠. 근데 갤럭시 S21 울트라의 카메라에서 계속 의문이 드는 촬영 기능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광각 카메라에서만 가능한 1억 800만 화소 촬영입니다. 사실 이번 신제품에 처음 적용된 스펙은 아니에요. 전작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사실 폰카에서의 고화소 촬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1억만 화소면 이렇게 좋은 스펙인데 왜 그게 별로라고 하는 거지? 화소수가 높으면 화질이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아이폰 12가 1200만 화소면 별로 아닌가요? 1억만 화소가 나오고 있는데 1200만 화소는 좀 눈물.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아이폰의 최신형 카메라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최신형 카메라보다 숫자로 10배 가까이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200만 화소 아이폰 사진과 1억만 화소 갤럭시 사진을 비교해서 볼게요. 좌우 사진을 봤을 때 실제로 그 정도로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확대를 하고 또 확대를 하면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죠. 그럼 화소수는 화질이랑 다른 건가? 대체 뭐지? 화소수가 정확히 뭔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분,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사실은 아주 작은 픽셀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화소는 바로 그 픽셀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진이 커지는 거예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사진이 커진다는 거죠. 100만 화소의 사진을 100% 크기로 출력을 했을 때 제 손바닥만 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화소의 사진을 100% 사이즈로 출력을 하면 이거보다 10배가 넘는 이만한 커다란 크기로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화소수가 많은 만큼 더 세밀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화소수 역시 사진의 화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카메라에서는 여러분 화소수 말고도 뭐 센서나 렌즈 등 화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정말 많아요. 픽셀 수가 아무리 많고 화소수가 높다고 해도 각각의 픽셀이 표현하고 있는 퀄리티가 구리면 그냥 화질은 떨어지는데 파일 크기만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4240만 화소의 소니 알파7 R3로 촬영한 사진이랑 갤럭시 S21 울트라의 1억만 화소 카메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들으면 갤럭시의 화소가 2배 이상 많은데 이상하게 알파7 R3로 찍은 사진이 더 선명하죠?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1200만 화소인 소니 알파7 S3로 찍은 사진이랑 갤럭시 S21 울트라의 1억만 화소 사진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1200만 화소면 화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상하게 소니로 찍은 사진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이죠? 화소수가 훨씬 낮은데 왜 그럴까요? 사진에는 수많은 화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센서 크기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판용이 깡패다. 센서가 깡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네, 깡패란 말 익숙해요. 본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센서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표님. 근데 500만 원이 넘는 막 카메라랑 갤럭시를 비교하는 건 너무 치사하니까 같은 소니 카메라끼리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1200만 화소인 소니 알파7 S3와 4240만 화소의 고해상도 바디인 알파7 R3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카메라 모두 같은 설정으로 촬영을 했고요. 요렇게 그냥 나란히 두고 봤을 때는 화질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죠. R3로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고화소라서 확대를 막 해보면은 세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대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4240만 화소랑 비교를 해서 1200만 화소의 알파7 S3의 사진이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 않죠. 화소수가 낮다고 사진 퀄리티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서 두 소니 카메라에서 엄청 초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도를 엄청 높이고 촬영을 한 건데요. 확대를 해보면 1200만 화소인 알파7 S3 쪽이 노이즈가 훨씬 적죠. R3는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걸 보실 수 있죠.
뭐 극한 환경에서 촬영한 탓도 있지만 고화소 모델일수록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소니 카메라에 들어간 센서 규격을 많이 들어보셨죠? 풀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그냥 큰 센서예요. 좋은 센서. 물론 더 큰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갤럭시 S21에도 폰카치고는 굉장히 큰 1.33분의 1 인치의 센서가 들어갔어요. 발음도 어렵네요. 하지만 그래봤자 풀프레임 센서랑 비교하면은 좁쌀만한 크기라고 보실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또 오늘 아주 힘들게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권 PD가 똑바로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그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실제 사이즈인 건 아닌데 실제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린 건데 이렇게 센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빨간 영역인 풀프레임 센서에 1200만 화소가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빗금을 쳐서 내가 1200만 화소를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를 칠해 볼게요. 요게 픽셀 하나가 센서에서 차지하는 영역이겠죠? 근데 갤럭시에 1억 800만 화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 풀프레임처럼 큰 센서에다가 1200만 화소를 넣으면은 픽셀 하나당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넓겠죠. 근데 1억만 화소짜리 폰카는 이 좁쌀만한 센서에다가 1억만 화소를 넣으려면은 픽셀당 얼마나 부비부비를 해야겠어, 얼마나 비좁겠어. 뭐 이거를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 붐비잖아요. 하나하나의 픽셀이 센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화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를 픽셀당 수광량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픽셀이야. 근데 내가 몸집이 좁쌀만해. 그럼 내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 햇빛을 요만큼밖에 못 받겠지. 근데 내가 확대 좀 해주세요. 내가 몸집이 아주 커! 그러면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진에서는 빛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내가 빛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노이즈도 적어지고 컬러 표현력도 좋아지고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센서 크기에 화소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저조도 촬영이나 노이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 이해했어. 이해했어? 정황이가 살이 찌면 빛을 많이 받는다. 자, 똑같이 갤럭시 S21 울트라 광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1200만 화소 사진과 1억 800만 화소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그냥 봤을 땐 비슷하죠. 우리 모니터가 1억만 화소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는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12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은 전반적인 노출이 조금 더 밝게 노출되었다는 게 좀 한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한강 건너편의 건물을 확대해 보면은 워낙 어두울 때 찍어서인지 1억만 화소 사진의 장점인 디테일 표현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네요. 오히려 고화소 1억만 화소 사진에서는 밤하늘 부분을 확대해봐도 그렇고 아래쪽 나무 바닥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노이즈가 좀 지나치게 심하죠? 각각의 픽셀이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렇게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이 사진에서는 1200만 화소가 결과물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너무 어두울 때 찍은 사진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중간 조도에서 찍은 갤럭시의 1200만 화소 사진과 1억 800만 화소를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을 찍어봤는데요. 좌우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디테일에서도 솔직히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려웠어요. 얼굴을 확대해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고 옷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약간 오른쪽에서 옷의 질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된 정도? 근데 화소수나 파일 크기가 이 두 사진 사이에서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은 굳이 1억만 화소로 찍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광량이 충분할 때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보고 확대를 또 해보면은 확실히 화소수가 많은 오른쪽 사진에서 디테일이 진짜 훨씬 더 선명하죠.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빛이 이렇게 충분하기만 하다면 1억만 화소의 결과물이 기대 이상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폰카에서 이 정도 고화소를 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여러 번 확대를 하고 크롭을 하고 재편집을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갤럭시로 찍은 12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인데요. 비슷해 보이죠? 확대를 해보면은 요런 글씨 같은 디테일이 오른쪽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조금 멀리 있는 글씨나 디테일을 선명하게 찍고 싶은 거라면 1억만 화소로 촬영하고 크롭하는 것보다는 여기 달려있는 10배 줌이나 3배 줌 카메라로 찍으면 더 좋잖아요. 3배 줌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센서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최적화된 1200만 화소의 사진이 1억 800만 화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폰카의 센서 크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200만 화소도 굉장히 고화소에 해당하거든요.
화소스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였다면 소니, 캐논 같은 카메라 전문 브랜드에서도 다 1억만 화소 카메라만 만들겠죠. 근데 여전히 주류는 뭐 2,400만 화소, 이런 2,000만 화소대 카메라란 말이에요. 꼭 커다란 원본 사진을 확보해서 뭐 이걸 현수막처럼 크게 뽑아야 되거나 사진 부분을 크롭해서 편집해서 사용해야 되거나 뭐 광고 사진 이런 게 아니라면은 고화소 사진은 용량 면에서도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똑같이 갤럭시 S21 울트라로 찍은 1200만 화소 사진이 작으면 1메가에서 크면 4메가 정도인데 1억 8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마다 조금 다르지만 큰 거는 30메가가 넘어가더라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카메라를 딱 켰을 때 기본 설정은 광각 카메라에서 1200만 화소로 돼 있어요. 설정을 따로 바꿔줘야 1억 800만 화소 촬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상도로 찍을 때는 뭐 인물 모드도 안 되고 근접 촬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쓰다 보면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만 쓰게 될지 1억만 화소 카메라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삼성은 이런 기능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남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화소수는 숫자로 확인하기 가장 쉬운 카메라 스펙입니다. 뭐 센서 크기를 알려주기도 그렇고 조리개를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와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화소수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폰은 1200만 화소인데 갤럭시는 1억만 화소라고 하면은 뭐가 더 대단해 보여? 갤럭시! 그쵸. 그리고 삼성이 점점 더 폰에서 고화소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8K, 8K 영상에 대응하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4K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화소수는 830만 화소 정도예요. 4배 더 높은 화질인 8K 역시 이론상으로는 3,300만 화소가 조금 넘으면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애플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이폰 6 때까지 계속 메인 카메라에 800만 화소를 고집했었어요. 그때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아이폰 6S에서야 1200만 화소로 바꿨는데 그것도 사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4K 영상 촬영 기능을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폰 6S부터 아이폰 12가 나오기까지 계속 지긋지긋할 만큼 1200만 화소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애플이 이 이상의 화소수가 아이폰한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화소수는 똑같지만 사진 결과물은 아이폰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뭐 사진 여러 장을 찍어서 디테일을 분석하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합성해서 해상도를 올려주는 디퓨전 기능처럼 숫자로는 딱 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카메라는 몇 년째 1200만 화소라서 구려,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플이 무조건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써보고 저는 카메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물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잘 만든 기기에 굳이 1억 800만 화소라는 숫자 놀이를 얹었어야 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고화소 카메라를 굳이 넣더라도 뭐 4천만 화소, 5천만 화소 정도를 넣었다면 마케팅적인 임팩트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화질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스펙이나 숫자만 들었을 때 무조건 1억만 화소 사진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들 알 듯 말 듯하지만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는 카메라 화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으로 시청각 자료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주 쏙쏙 이해가 돼가지고 이번 수능에서 대박을 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주시고 제 강의는 결제하셔야 그 다음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제는 구독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정확하게 1억 800만 개인가요? 닥쳐. 자, 여러분. 9천 개인 것 같은데? 닥치세요.